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뭔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이력서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사실 CV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CV 쓰는 법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찍으려면 어차피 제 CV를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제 이력서를 보면서 제가 뭘 했고 뭐 어떤 거를 해야 해서 지금의 솔트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사실 연구하고 학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력서는 사유재산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공공재산이라고 할 만큼 누구든지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학력과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정도는 다 뜹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실명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되게 쉽게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되게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학부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수의사의 길을 걷지 않고 대학원에 오게 됐으니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6년을 건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경험이나 취업 경험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맨 처음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거랑은 조금 맞지 않겠다, 내 성격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로 탐색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과 2학년 때인가? 그때 여름방학 때 화이자 제약회사 있잖아요. 화이자 제약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저는 동물 이제 수의학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동물 제약 쪽에서 약물 인허가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생동성 실험, 그다음에 안전성 실험 이런 거를 이제 제약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나라에도 뭐 식약처나 동물약품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농림축산부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약을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회사에서 그런 서류를 모아서 그런 허가를 받기까지의 책임을 지는 부서가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2달, 3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는 사이즈가 일단 작잖아요. 한국에서 R&D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약을 수입해서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승진하기가 힘들다고 그 회사분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자리가 누가 나가야지 공석이 생겨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 자체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서는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많이 읽거든요. 안전성 시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효능성 시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리포트를 많이 읽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조금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해는 이제 연구 쪽에 무슨 일들 있을까? 수의학을 전공하면서 연구직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인턴십을 하게 되었죠. 돌아오는 겨울 방학에는 바로 제가 여기저기 막 이메일을 뿌렸어요. 그래서 수의대를 다니다 보면 6년 과정 중에 5년은 수업만 듣고 마지막 학년은 실습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필요한 스킬 같은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병원도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배우면서 조금 진로 탐색도 하면서 이것저것 맛보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1년의 기간 중에 내가 원하는
연구기관이나 다른 병원에 가서 원하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짜여진 그런 실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실습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외의 공간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연구를 겸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방학은 방학이니까 외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동물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실험동물 센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실험동물에서 이제 병변 같은 걸 확인할 때 조직 같은 거 떼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부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험동물 센터 위주로 외부 실습을 알아봤었는데 여러 군데 컨택을 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정한 곳은 뉴욕시에 있는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캔서 센터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 병원인데 암병원이에요. 암병원으로서 되게 좋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 이 연구소에서 실험 동물들을 피노타이핑을 해주는 그런 실험동물 센터에 어떻게 연락이 닿게 돼서 거기서 2달 동안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물고기를 사오던지 뭐 토끼를 사오던지 한 마리씩 꼭 입소를 할 때 이 배치의 아이들이 문제가 없다, 무슨 질병이 없다 이거를 증명하려면 한 마리씩 부검을 하거든요. 아니면 기생충 검사를 하던지. 그래서 정말 동물병원이랑 비슷하게 실험동물들도 다 케어를 해주는 분들이 있고 수의사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진단과 검사를 하는 그런 실험동물 메인터넌스, 유지의 개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험에서 사용된 동물들이 겉으로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내장기관에서 부검을 해보면 어떤 다른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볼 때 조직검사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부검해서 조직검사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실험 이외에 다른 증상이나 병변이 보이는 그런 아픈 동물들 있으면 만약에 담당 그 실험동물 수의사가 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지만 결국 잘 안 돼가지고 죽는 경우, 이러면 이제 병변을 찾아내서 사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동물실 안에 무슨 전염병 같은 게 돌고 있다 하면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뭐 전염병 검사, 기생충 검사 이런 걸 꼼꼼하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 한 연구소의 전반적인 실험 동물들을 다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엄청 큰 실험 센터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캔서 센터 말고도 그 옆에 붙어 있는 록펠러 대학이라고 하죠. 그 록펠러 대학이랑 그 옆에 또 바로 그 코넬 의대가 붙어 있어요. 뉴욕시에 있는. 그래서 그 세 군데의 모든 동물 실험 동물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엄청 큰 피노타이핑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일이라고 할 순 없지. 자원봉사? 같이 부검도 같이 하고 검사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면서 거기 있는 수의사분들과 연구자분들한테 되게 정말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거기 아무래도 뉴욕이니까 막 유명한 교수들이 엄청 막 톡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캔서 센터니까.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가서 기동량으로 듣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본과 4학년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좌우하게 만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수의사분이 너 여기 와서 보니까 연구하는 거 좋아 보이냐고,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되게 재밌고 막 다른 사람 연구 도와주는 것도 좀 좋은데 내가 연구를 내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 학부생 때 정말 좋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본과 4학년 시작할 때
자기가 캠브리지대에서 하는 서머스쿨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3달 동안 하게 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주고 기숙사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감사한 일이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대신에 여기 지원해서 경쟁률이 엄청 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뉴욕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분들을 엄청나게 내가 막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엄청 끝장나는 추천서를 받아가야지 뭐 이런 야망이 있게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써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저를 이제 옆에서 이제 평가하면서 지켜볼 시간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솔깃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이제 펠로우로 계신 수의사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커리어 면으로서는 아주 초창기였어요. 펠로우를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된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가 원하면 내가 아직 펠로우긴 하지만 교수가 아니긴 하지만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해서 그분한테 추천서 받고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 교수님한테 추천서 받고 또 어떻게 해서 3개를 채워서 어떻게 그때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썼었어야 했어요. 내가 왜 연구를 하고 싶고 왜 캠브리지에서 날 뽑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게 된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비행기 표도 다 내주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거 뭐 공항에서 캠브리지로 가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대주고 기숙사도 대주고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운이 좋게 그 다음 여름방학에는 캠브리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게 수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학원으로 꼬시려고 만든 그런 장학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너무 동물병원만 가니까 연구를 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의대 학생들을 다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좀 암 연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서에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암이 좋다. 암의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을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난 무조건 암 연구 실험실에 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암에 뭐에 대해서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나는 암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 그 수의대에 있는 교수님이 수의대에서는 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랩이 별로 없다. 그래서 거기서 15명인가 이렇게 뽑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전염병 쪽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만 혼자 암 연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의대에는 너에게 적절한 랩이 없어서 너는 혼자 의대로 랩을 지정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캠브리지 의대에 소속된 종양학과 온콜로지 디파트먼트에 있는 어떤 되게 마음씨 좋으신 교수님의 실험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실험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파이펫을 잡아보긴 했지만 뭐 웨스턴 블럿 한 번 그냥 실험 기법 같은 거 가르쳐주는 실습 수업에서 웨스턴 블럿 한 번 해보고 다른 거는 이론으로만 알지 실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붙잡고 가르쳐주신 포닥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실험이 뭘 하는 건가 그리고 막 가설을 어떻게 세워서 그거를 답을 하려면 가설에 맞춰서 대답을 도출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면은 티시스도 써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짧지만 3달 동안 대학원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거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 친구들이랑 나 여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캠브리지로 올 수 있을까 대학원을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결론은
그때 막 얘기를 들은 게 이건 이제 브렉시트도 한참 전의 얘기예요. 2013년. 그때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영국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원 다니려면 영국 자국민이 제일 우대되고 그 다음은 EU 출신의 유럽인들한테 장학금이 가고 저는 이제 제일 밑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서 솔직히 말하면 장학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영국은 안 되겠다. 다른 유럽도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대학원 가야 되겠다. 난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미 뭐 유럽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흘러 전혀 상관이 없는 이벤트들의 연속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해서 이런 느낀 점이 있어서 그 다음 걸 했고 거기선 또 이런 느낀 점이 있어서 그 다음 걸 했고 그런 계속 생각들이 뭐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추억이 많았던 그런 학부 마지막 2년이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온 후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대학원 지원 기간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이미 9월 달이었는데 9월 초였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수의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1월인가 2월인가 국가고시를 보거든요. 1월이었나 봐. 국가고시를 보는데 도저히 암만 생각해도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막 토플, GRE 공부하고 SOP 쓰면서 동시에 그 국가고시 공부할 자신이 없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다른 친구들은 여름 방학부터 막 공부 시작했다고 했는데 저는 돌아왔을 때 이미 9월 달이었으니까 이미 좀 한 발짝 늦은 감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할 자신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것 같아요. 그 당장 국가고시 공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에 막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 진학하는 거를 한 해 늦추기로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은 학부 기간은 그냥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소속 신분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는 자유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를 백수로 살면서 대학원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 틈틈이 대학원 지원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좀 GRE나 토플 시험비도 좀 부담이 되고 제가 남들보다 연구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전공에도 매우 부합하고 연구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심지어 그 공식 직함 이름이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제 이력서를 보내고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면접을 볼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가 그 이력서를 아침에 보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은 언제 보나요? 그랬더니 이게 면접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뭐 바로 출근하라고 바로 출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졸업식인데 아직 제가 취업 걱정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긴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걱정이 돼서 잘 못 노는 느낌? 그런 찝찝한 느낌으로 겨울방학 내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했으니까 걱정 없이 한 일주일만 놀다가 졸업식 딱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3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하고 일주일 놀고 3월 1일이 3일절이니까 3월 2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번개불에 콩고어 먹듯이 전화 면접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연구기관인데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해요. 모든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막 그런 여러분들 들어보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진단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디 지역에서 어떤 동물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전염병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된 연구도 해요. 그래서 뭐 동물 복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물 약품 인허가 업무도 여기서 하고 동물의 질병 약품 그다음에 진단 모든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인데 되게 운이 좋게 정말 감사하게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질병진단과의 병리 진단팀에 공석이 나서 거기에 지원했더니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부검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일했어요. 거기 다니면서 대학원 지원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원 여름에 시작하기 전에 봄까지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정말 징하게 부검 많이 한 것 같아요. 부검하고 조직 그 검사하면서 진단하고 뭐 그런 일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저의 메인 프로젝트,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의 메인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이거는 저의 그 CV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메인 프로젝트는 그 전국에서 그 우리가 먹는 그런 육 가공물?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먹는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축을 하는 도축소에서 고기를 출하하기 전에 그 경매로 나가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검사관 분들 계세요. 뭐 이상한 병변 같은 게 보이면 이 고기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병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고기들만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자주 보일 수 있는 병변들에 대해서 전국 그 도축장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병변들을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고 그거를 이제 도축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인 책을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게 2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마지막 1년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검사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도 같이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저에게는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연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연구하는 거 발표할 기회도 있었고 또 여기서 책도 냈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되게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 인터레스팅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포스터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CV 쓰기에 정말 좋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연구나 그런 진단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하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던 게 대학원 입학할 때 되게 흥미로운 이렇게 사람들이 제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력을 준 것 같아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거기서 일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잘했고 결국 대학원도 잘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CV의 첫 장이에요. CV가 5장짜리인데 지금 첫 장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길게 얘기할 만한 건 없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사실 그렇게 할 말 없는 게 제가 학회를 막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스터 발표 소소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있는 프로그램 뭐 심포지엄이나 저희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거에 가서 뭐 구두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적혀 있는 편이고, 그리고 페이퍼도 뭐 제가 지금 대학원 5년 차인데 5년 차 치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은 대학원 5년 다니면서 페이퍼 3개씩 1저자 3개씩 내고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1저자 공동 1저자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조금씩 도와주면서 거기 낑겨 들어가는 그런 위주로 있어요. 하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영상 찍으면서 막 나 연휴인데 아직도 나와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찍은 거 있잖아요. 그 페이퍼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출간되면 제가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가서 구경해주세요. 저의 어메이징한 픽처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저는 또 특이한 게 제가 아까 그 도축장 프로젝트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게 그 프로젝트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이 한 권 있어요. 저의 피와 땀이 서린 책인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막 그렇게 예쁜 디자인 이런 건 아니고 그 병변들에 대한 소개랑 그거를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소견이 있으면 진단을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축관들에게 교육적인 자료예요. 근데 그게 실물로도 한 몇천 부 뽑았어요. 그래서 전국의 각 도축소에 다 이렇게 분배가 됐고, 그리고 또 이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하시면 이 이북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어떤 곳에서는 막 민원 그런 그 별표가 있어요. 만족 지수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높은 별표를 받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워드도 섹션이 있는데 어워드도 딱히 뭐 그렇게 스페셜한 건 없고 그냥 학회 갔을 때 학회 참여할 때 뭐 트래블 어워드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존스 홉킨스 들어왔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웃스탠딩 아시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어요. 1학년 때 주는 거.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써놨고, 그리고 제가 저기 갔을 때 캠브리지 갔을 때 받았던 그 트래블 어워드랑 월급 그거도 웰컴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그것도 그냥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기법 제가 할 줄 아는 거 소박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외 활동인데 이거는 사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포닥이라면 저는 이런 내용 안 쓸 것 같아요. 더 프로페셔널한 CV를 쓰려면 안 쓸 텐데 학교 다니면서 학부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했던 내용들을 썼어요. 여기 대학원 들어와서는 대학원에 학생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에 각 프로그램마다 대표를 한 명씩 보내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대표로 거기 학생회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했다 하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리더십 스킬 같은 거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은 이 부분 다 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랭귀지도 사실 어느 정도 뭐 포닥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커리어에서 점점 더 어드밴스 된 분들은 다들 영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쓰시는데 저는 그냥 이름이 너무 딱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난 영어도 잘하고 난 한국어도 잘하고 전 중국어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3개 할 줄 안다 이렇게 나중에 뭐 인터뷰를 누가 이걸 보고서 저랑 인터뷰하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할 정도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취미로 나는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로 캐주얼하게 쓰고 싶진 않고 랭귀지도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되게 긴 동영상인데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CV를 읽어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노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 노잼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다음 주에 이 CV 쓰는 법, 업데이트하는 법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다 보여드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고 제가 뭐 살아온 저의 궤적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메모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CV 쓰는 법 그리고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한국에는 이제 코로나 오늘 확진자 수 빵명이라면서요? 미국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한 지 오늘이 76일째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계세요. 안녕.